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현상입니다. 네, 오늘은요, 자, 금요일 장 마감 후에 공개 방송을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토요일 오전에 제가 영상을 좀 올려드리는데, 내일은 개인적으로 제가 좀 일이 좀 있어서 오늘 금요일 주말장 끝나고 영상을 좀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장중에 변동이 굉장히 컸어요. 그죠? 오늘 코스피도 또 코스닥도 장중 낙폭이 굉장히 컸었고, 장중에 하락 종목 수를 보니까 거의 한 1800개 정도 종목이 하락을 했으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관심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또 영상도 좀 올려드리고, 또 유튜브에 이틀 전인가 이 피곤한 시장을 좀 이겨낼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많이 말씀을 드렸죠. 물론 위기를 그냥 위기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있는 그대로 이 시장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죠? 지금이라도 리스크 관리에 나서야 되고, 지금이라도 주식을 팔아야 되고, 뭐 이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는 또 위기를 기회로 만들려고 기회를 노리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는 어떤 분들은 일정 포지션을 유지하면서 가만히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죽은 듯이, 그죠? 오늘 제가 주말에 이제 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위기의 국내 증시 황금 바닥으로 정면 돌파해보자. 그래서 위기 탈출의 황금 바닥주로, 그죠? 정면 돌파를 해보자라는 의미에서 종목들 리뷰를 같이 드리고요. 시황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 좋아요, 또 유튜브 통해서 보시는 분들은 또 구독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보통 제가 토요일 아침에 올려드리는데, 오늘은 특별히 금요일 장 마감 상황 이후에 영상을 올려드리니까요. 주말 미증시는 반영하지 않았다. 아마 일요일 정도에 제가 유튜브에 드라이빙 토크나 또는 뭐 간단히 주말장 리뷰를 한번, 미국 증시 주말 상황 한번 또 리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보시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여러분들 요거 한번 보실까요? 네. 오늘 드릴 내용은 이겁니다. 위기의 국내 증시 황금 바닥으로 정면 돌파. 그동안에 여러분들 제가 소개해드렸던 황금 바닥주들, 또 저희가 하고 있는 바닥주들은 오늘 증시 급락에도 상당히 견조해요. 오히려 하락장에서 지금 현재 플러스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황금 바닥으로 지금 증시 정면 돌파해도 무리가 없겠다, 저평가되어 있고 결국에는 오르게 될 것이고, 그죠? 그러니까 부담이 많은 종목군들로 매물이 나오지만, 부담이 없는 쪽으로 가격 메리시 있는 종목으로 해서는 저가 매수가 들어오더라. 시장은 급락하고 변동이 컸지만, 그래서 위기 탈출의 황금 바닥주도 오늘 추가적으로 공개를 해드리고 또 리뷰를 계속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유튜브 영상에 요거 한번 올려드렸거든요. 한번 보시죠. 뭐 최근 보시게 되면요, 이번 주에는 제가 이번 주초에 월요일날 야간 반상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제가 그랬죠. LG화학을 팔아갖고, 그죠? 현대제철 사들이는 이유, 우리가 현대제철 사는 이유, 현대글로비스를 투자해서 장기로 보유하고 있는 이유, 현대제철을 사서 장기에 투자해야 되는 이유, 대신에 LG화학을 왜 팔았는지, 이런 부분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증시가 상당히 피곤해서 이건 한번 꼭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필요한 게 이런 내용이 아니었나. 여러분들 멘탈을 잡고, 그죠? 그때 이제 드린 내용도 있어요. 좀 이따 한번 살펴드리겠지만. 그리고 어제 목요일에 제가 황금바닥 덩어리 좀 공부도 좀 해두시라고. 근데 어제 황금바닥 덩어리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종목군들, 또 덩어리가 이 종목이 이런 정도 가격대에서 덩어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교육을 시켜드렸던 종목군들이 또 오늘 급락장에서 다 플러스가 또 나왔어요, 대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추가적으로 주말 동안에 한번 여러분들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국내 증시 한번 상황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어땠는지. 자, 오늘 코스피인데요, 지금 연 4일, 물론 음봉으로 치면 6개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다, 6개가 현재 음봉입니다. 그렇죠? 참 재미나. 근데 이제 공통점도 없지 않아 있어요. 항상 밑꼬리가 달려있더라. 시가는 항상 갭상승이 나오더라.
또는 시가가 강했었고요. 또 뭐 요날은 좀 이해가 있지만 뭐 초반에는 강하게 움직였는데 결국엔 다 밀리더라. 그래서 세게 출발해도 전강 후야. 그죠? 그리고 장중에 밑꼬리가 조금씩 다 달려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장중 낙폭을 딱 절반 정도 줄였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하락 종목수가 한 1800개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많은 종목군들이 장중에 하락을 했다는 거고요. 오후장 들어서 장 막판에 지수가 조금 땡겨놨습니다. 코스닥도 한번 보시죠. 음봉, 이건 코스닥 지수인데요. 음봉이 벌써 6개입니다. 6개 중에서 4개는 컸습니다. 전부 다 시작해서 마이너스, 전강 후약으로 대부분 다 밀렸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수급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 기관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이렇거든요. 네.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은 오늘도 매도했고, 뭐 기관 투자자들 계속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동안에 이제 개인들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고 해서 시장을 받쳐줬는데, 개인들, 좀 총알이 좀 소진된, 뭐 이런 것도 없지 않아 있죠. 자, 그러면 큰 그림상으로는 어떤 수준에 있느냐도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코스피는 지금 현재 박스권입니다. 이렇게 2300 아래로 내려갔을 때는 여지없이 저점을 만들었다. 역시 마찬가지 이번에도 2300 이하에서 저가에서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뭐 특별한 악재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뭐 대주주 양도세 문제 신선합니까? 하나도 안 신선해요. 미국 대선 불확실성 있죠, 당연히. 그죠? 근데 그것이 지금 당장에 뭐 새로운 악재가 되겠습니까? 물론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죠? 하지만 변수를 만들 수 있는 시간도 그 정도면 충분히 있습니다. 미국 대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지금 시장이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은 다른 쪽에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국 대선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증시는 지금 제가 간단하게 해외 증시, 물론 주말 미국장을 반영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상은 제가 금요일 장 마감 이후에 올려드리기 때문에요. 자, 한번 보시죠. 최근에 다우존스 산업지수 밀리니까 반등 나오고 있고 전체적으로 이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미증시는 지금 어떤 분위기냐? 조 바이든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격차가 더 벌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10% 초반으로 조금 붙었다. 그죠? 또는 10% 중반 후반에 있던 것이 10% 초반 정도까지는 조금 줄여들었다. 누가 될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되죠. 미국 선거 제도는 좀 우리랑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시장은 지금 조 바이든이 당선되는 거를 반영하고 있다.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이 당선이 돼서 뭐 그렇게 되면 아마 관련한 종목군들 다시 한번 또 랠리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반면에 증시 입장에서는 뭐냐면, 근데 야, 조 바이든은 시장에서 좀 경계하는 인물인데 그런 인물인데 시장이 지금 우리는 조금 더 오버할 수도 있고, 아니면 미국 시장도 사실은 야, 그러면 당장 뭐 당선되고 나면 법인세도 28% 올린다고 하고 부유세도 올리고 뭐 등등등 해갖고 시장이 좀 친화적이지 않은 인물이라서 시장이 이렇게 이미 떨어져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건 지난번에 얘기 드렸죠. 시장은 조 바이든 당선을 좀 기정사실화하고 있는데 이미 반영된 거라고 보여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죠? 전 그렇게 보이고요.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막판 변수를 만들면서 정말 재선에 성공한다면 시장은 전 개인적으로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왜? 지금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는 걸 반영하고 있지는 않은 거라고 전 보여져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역전승을 하게 되면 시장에 큰 랠리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 부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내 증시 변수는 뭐냐, 이거 말씀드리고 바로 오늘은 종목 전략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국내 증시 지금 약한 이유, 코스닥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있죠. 왜 그러냐? 저는 빅히트, 자, 빅히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겁니다. 보통 카카오 게임즈하고요, 올해 대여들이 카카오 게임즈 있었고, 그 전에 SK 바이오팜이 있었습니다. SK 바이오팜은 자 보십시오. SK 바이오팜은 상장하는 날 상한가, 다음날 점상, 다음날 또 상한가 같고요. 그 다음날 장중 고가를 만들면 3연상 이후에 고가도 만들고 무너졌습니다. 근데 이거는
7월달이에요. 7월달이니까 어땠어요? 증시가 좋았단 말이에요, 분위기가. 자, 그 다음에 카카오게임즈 한번 보겠습니다. 카카오게임즈는 어떻습니까? 상장하고 상한가 같고요. 다음날 점상 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고가에서 무너지기 시작해서 2연상을 가고 무너졌습니다. 이때는 어땠습니까? 이때는 9월달이었습니다. 9월달은 어땠습니까? 증시가 그나마 개인들 또는 증시 체력이 그래도 좀 강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빅히트 같은 경우에는 시기가 또 좋지 않았다. 만약에 빅히트가 6월이나 7월에 나왔으면 저는 점상 랠리를 계속 갔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굉장히 피곤해서 지쳐 있는 상황에서 그죠? 자신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자신감이 떨어지고 코스닥의 자신감이 떨어지고 그죠? 뭐 국내 증시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신감이 떨어지니까 더 이상 배팅을 제대로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 정도면 그죠? 어차피 더블 났으니까 물량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빅히트 같은 경우에는 상장하는 날 아침에 딱 봤는데 아침에 이제 개장하고 나서 한 10분 15분 딱 봤는데 어떻게 됐어야 되느냐, 상한가에 입성을 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상한가에 입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틀렸다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틀렸다라고. 안 되겠네. 왜? 못 가면 가장 강해야 되는 자리에서 못 가면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오늘 장중에 얼마 떨어졌습니까? 22%나 또 마이너스 났습니다. 전날에 상한가에서 마이너스로 돌았고, 그죠? 이거를 보니 시장에 대한 자신감이 안 생기는 겁니다. 그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러면 증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일단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이 박스권입니다. 왜? 뭐 새로운 악재가 나온 건 아니니까요.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여기 모멘텀이 좀 죽여가지고 저가 매수가 들어오려면 가격이 좀 빠져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 여기는 낙폭과대주를 사는 거라고 그랬죠. 오히려 지금 거래소에 있는 종목들보다 그동안의 어떤 성장 종목군들, 그동안 랠리를 이어졌었던 종목군들, 6개월 동안 좋았던 상황에서 가파르게 올랐던 종목군들, 또 코스닥에 있는 종목군들, 그죠? 뭐 많은 종목군들이 시세를 줬습니다. 그죠? 주요 섹터별로 따져보면 뭐 친환경도 있을 것이고, 그린뉴딜 관련해서, 그죠? 뭐 신재생 관련해서 뭐도 있을 것이고, 뭐 전기차, 수소차, 뭐 5G도 있을 것이고, 부품, 장비, 소재 뭐 다 있었을 겁니다. 엔터줄도 거기에 포함이 되고요. 그런데 시장이 이렇게 물량이 나오니까 사실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애들 팔기가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그동안에 저점 랩에서 엄청나게 오른 종목을 팔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은 저 밑바닥에서 더 떨어질 자리도 없고 떨어져 봐야 먹은 것도 없는 자리에 있는 주식들 팔겠습니까? 그들은 안 팔거든요. 고평가되어 있는 주식들은 매도 물량이 나오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만약에 코스닥 종목군들의 낙폭 과대주들을 기다리시는 분들은 다음 주 800 전후 정도 일단 포인트를 한번 보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 부분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물론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증시가 플러스 출발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플러스 출발이 아니죠. 플러스 출발해갖고 그 흐름을 이어가야 되는데 그 흐름을 못 이어가니까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 가격이 조금 더 싸지는 게 사실은 더 좋은 거죠. 그죠? 그 부분 한번 보시면 됩니다. 코스닥의 낙폭 과대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한번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제가 오늘 종목 얘기하기 전에 황금바다 종목들 얘기 좀 드리기 전에 하나 드릴 게 뭐냐면 이제 실적 시즌. 삼성전자 이 잠정치 실적 나왔고 그 다음에 LG화학도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실적 내보낸 다음에 오픈된 다음에 주가는 다 떨어졌습니다. 그럼 이제 슬슬 이제 또 이제 시작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죠? 한 20일 정도 이후에는. 그러면 뭐냐면 미리 주가가 떨어진 거. 호실적을 발표하면 올라가게 돼 있죠. 그리고 이미 저 밑바닥에 있는 종목군들인데 어차피 실적이 안 좋은데 저 밑바닥에 있는 바닥주들은요 3분기 실적이 안 좋은데도 지금 오늘 같은 장도 플러스 난 애들도 있습니다. 그거 왜 그러냐? 뭐 여러분들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적자예요. 산업비 권리 반환으로 해서 대규모 적자가 있는데도 오늘 5%나 올랐다고요. 제가 바닥주로 얘기해 드렸었죠. 그런 것들은 뭐냐? 불확실성을 벗어난다. 어차피 안 좋은데 안 좋을 거 이미 반영했으니까, 그죠? 실적 발표하면 어떻게 족쇄가 풀리는 거예요. 발목 잡고 있던 게 뭐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봐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황금 바닥주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영상 한번 봐주시고, 그 다음에 오늘은 제가 주말 이벤트를 한번 좀 설명을 드릴 거니까요. 그건 이따가 한번 관심 있는 분만 보세요. 첫 번째로 좀 볼 종목은 이거 한번 보도록 하죠. 현대차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현대차 그룹은 이미 바닥을 잡고 장투 중이죠. 그죠?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후속주로 현대글로비스 뻥 터졌고, 그죠? 자, 자동차, 그리고 제가 오늘 다 다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못 다루는 종목군들은 다음 주 월요일 야간 반상이 있죠. 자, 이거 잠깐 하나 소개를 드릴게요. 다음 주 월요일, 매주 월요일 밤 하고 있는데, 다음 주 월요일 밤 10시에 야간 주식 반상, 여기에서 세밀하게 오늘 다루지 않은 종목군들, 낙폭과대, 코스닥의 낙폭과대, 주워야 되는, 바닥에서 주워야 되는 종목군들, 그런 종목군들도 같이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은 좀 바닥주 위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자, 현대글로비스부터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현대글로비스는 현대차, 기아차가 먼저 출발했고, 그 다음에 제가 지난 7월달, 여기죠, 7월 초부터 바닥주, 바닥의 덩어리라고 그랬죠. 이게 두 번째 덩어리고, 그렇죠? 바닥주로 설명드리고 매수 의견 드리고 지금까지, 오늘도 윗꼬리가 좀 있었는데 저희는 아직도 매도를 하진 않았어요. 그죠? 자, 정의선 부회장이 이제 회장으로 올라서고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에 대해서 고심을 좀 해보겠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예. 자, 그러면 현대글로비스는 밑바닥, 바닥을 치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뭐 여기서 조금 팔고 나머지는 흐름 타는 만큼 가든, 아니면 조금 이제 옆으로 좀 누울 거니까 그 다음 시세를 먹기 위해서 기다리는 거 둘째인데요. 이 자리를 잘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거에 있는 종목군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지배구조 관련해서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지배구조 관련해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배구조. 그렇죠? 보시게 되면 지금 현대글로비스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정의선 부회장의 지분이 가장 많다고. 정의선 회장이죠. 이제 지분이 23%나 됩니다. 그죠? 네. 현대글로비스. 그런데 말이죠, 제가 현대제철은 여기 이제 바닥이다. 잠깐만요. 자, 요 구간은 바닥이다. 현대제철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수소하고 그 전에 10년 만에 어떤 변화의 흐름을 만든다라고 그랬죠. 10년 만에. 제가 10년 만에. 솔직히 그동안에 살 일이 없다가. 그래서 현대제철 바닥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평가 매력이 확고하고, 그 다음에 어찌됐든 현대차 그룹의 이 지배구조 이슈가 또 개편 이슈가 생기고 하게 되면 지금 이제 정몽구 회장 비중이 좀 높단 말이에요. 그죠? 지금 한 11%가 좀 넘습니다. 11.8% 뭐 이렇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소, 그 다음에 기존 본업도 괜찮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서서히 계속 올라타고 있습니다. 증시는 급락해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죠? 예. 자, 이 부분도 한번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현대글로비스, 현대제철 보면요, 일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유튜브에다가 또 영상도 하나 올려드린 애가 있는데, 걔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요런 애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번에 얘기할 종목은 이제 그 종목인데, 얼마 전에 또 제가 이 삼성 SDS도 또 롯데케미칼 올 여름에 매수해서 내년 여름에 매도하면 된다. 그 다음에 삼성 SDS 지금 사서 1년 묻어두면 된다라는 얘기 드렸죠. 자, 삼성 SDS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S 지금 여기. 제가 보는 바닥 구간은 제가 이제 16만원대에서 한 17만원 중반 정도를 덩어리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솔직히 그 사이에 뭐 많은 주가 변동도 좀 있었고, 뭐 실적도 좀 빠졌는데, 올해 실적은 저는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 종목의
삼성 SDS 실적 전망치 한번 좀 봐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시죠. 그리고 삼성 SDS는 오늘도 만점이 나왔습니다. 그죠? 예, 오늘도 만점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도 만점이 나왔습니다. 자, 보시죠. 보시게 되면 지금 한 3.5, 오늘도 만점이 나왔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매수는 좀 붙어 있고요. 실적 전망 한번 보시게 되면, 작년에 거의 한 1조, 가까운. 하지만 올해는 좀 죽었고, 내년도 다시 살아나는. 그래서 분기로 한번 쳐보면요. 분기로 하면 쳐보면, 2분기 대비해서 조금 밀리지만, 그죠? 2분기 대비 조금 밀리지만, 4분기 때 뻥 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지금 사야 되는 거죠. 그죠? 자, 삼성 SDS 바닥주 투자하시는 분들. 자, 증시는 급락하고 했지만 이 종목은 어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16만원 초반에서 17만원 중후반, 18만원까지 잡아도 됩니다. 이 폭에서, 그죠? 이 폭은 그냥 하나의 덩어리라는 얘기겠죠. 뭐 음봉이든 양봉이든 상관없습니다. 17에 샀든 17.5에 샀든 16.5에 샀든 상관없습니다. 그죠? 차근히 가시고 이 덩어리 윗단으로 올라서면 그때 조금 추가하면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미약품 한번 보도록 하죠. 한미약품. 내년도를 준비하는 제약주라는 표현을 드렸습니다. 이 종목은 제가 역대 지금 세 번째 하는 거예요. 첫 번째 2014년 8월과 10월. 이때 주가 7만원대, 8만원, 뭐 이럴 때 1000%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후유증을 겪고 나서 2017년도 여기가 딱 얼마냐? 30만원짜리야. 30만원짜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갖고 딱 100%. 그죠? 그리고 나서 그동안에는 이제 할 일이 없었던 거죠. 그러다가 제가 지난 7월 달에 이 종목을 23만원, 4만원, 5만원, 6만원 이거 하나로 덩어리로 해서 바닥이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최근에 기술 수출 소식 나오면서 폭등해서 40만원대, 43만원까지 올랐는데 어찌됐든 뭐 주가가 지금 좀 내려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25만원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은 좀 적다. 이번 3분기에는 적자예요. 그리고 산업비, 기술 반환, 이 악재도 이미 다 반영을 했어요. 그런데 3분기에 대규모 적자인데 주가는 왜 올랐느냐? 그건 너무나 뻔한 거니까요. 이미 다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4분기에는 그저 3분기 대규모 적자 외에 4분기 실적이 좋아지는 거예요. 자, 지금 반영하고 있는 거는 미래 한미약품이 가지고 있는 성장성, 이거에 대한 점수죠. 이거는 제가 사실은 20만원 중반 아래에서 사면서 언제겠냐면 앞으로 올해 넘어서서 2021년까지 가면 사실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대형 제약사들 중에서 주목할 게 뭐가 있냐, 이 회사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저평가 매력이 있다고. 그죠? 한미약품. 자,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좀 볼 종목은 제가 이거 롯데케미칼 얘기 드렸죠. 롯데케미칼 2014년 4분기 그 다음에 2015년 초에 해서, 그죠? 3년 동안 주가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안 하다가 이번에 2020년 8월달 17만원대, 18만원대 이거 하나의 덩어리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19에서 21이 하나의 덩어리라고. 이럴 때 하시면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오르느니 안 오르니 말들은 많았지만 제 예상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요즘 무슨 얘기 나옵니까? 화학주들을 사야 된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근데 제가 2달 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차피 우리가 미리 사서 먼저 사서 깔고 앉아 있으면 알아서 남들이 다 올려준다고. 그런 거 느낌 받으세요? 현대글로비스 17만원대 제가 처음 얘기할 때 아니지, 자 11만원대, 10만원에서 11만원대 여기 현대글로비스, 뭐 현대차도 그랬고 기아차도 그랬고 현대글로비스, 뭐 최근에는 현대제철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주식들 제가 처음에 바닥주로
설명드리고 사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는 시장에 관심이 없다라고 얘기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희한하게도 그 주가가 오르기 시작을 하고 시장이 주가도 오르면서 희한하게 여기저기서 사라고들 얘기 많이 한다라는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롯데케미칼도 마찬가지. 화학주 우리가 가장 먼저 샀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하나도 팔지 않고 계속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음봉 나온 거 개인적으로 1.8% 떨어졌는데 무슨 큰일 났습니까? 없습니다. 뭐냐? 아니, 시장이 장중에 급락하는데 이 정도도 안 떨어지면은 물론 뭐 멋진 놈이지만 그죠?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저 멀리 윗동네를 보면서 가시면 되는 거야. 그죠? 이 종목은 저를 통해서 바닥에 사신 분들이 많아요. 차근히 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현대제철 철강주도 하나 했고, 바닥을 적중했고, 화학주, 롯데케미칼 하나 또 적중을 했고, 그 다음에 제가 은행주는 KB금융. 은행주는 어떤 분들이 투자해야 되는지 얘기해 드렸죠. 그죠? KB금융은 2014년도 2월 달에 했고, 그 다음에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그죠? 4년 동안에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3만원 초반대에서 하시라고 했고요. 두 번째 덩어리는 35,000원 전후였습니다. 여기. 지금 덩어리는 바로 요 동네입니다. 대략 한 37,000원에서 한 4만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폭으로 치면 10% 폭밖에 안 돼요. 이 사이에서는 양봉이든 음봉이든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은행주들은 무겁단 말이에요. 그럼 은행주 어떤 사람들이 투자해야 될까? 어떤 사람이 투자해야 되겠습니까? 그죠? 묵직한 거 좋아하고, 그죠? 가령 이런 분들도 그래. 뭐 직장 생활 하시다가 은퇴하셔서 뭐 주식은 하시는데, 그죠? 주식은 잘 몰라. 근데 급등주하고, 하루에도 손실이 막 10%, 20%, 30%씩 날 수도 있고, 뭐 2, 3일에도. 자기가 원하는 건 뭐 100%, 200%, 300%, 물론 뭐 나면 좋겠죠. 2배, 3배, 4배 막 수익 나면.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난 안정적으로 펀드보다 수익이 조금 더 나서, 1년에 그래, 난 한 20% 전후의 수익만 올려도 충분해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하시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연세 많으신 분들은 뭐 이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거 어디 도망가는 주식도 아니고요. 그죠? 네, 도망가는 주식도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쭉쭉쭉쭉 얘기하니까 한 번씩 들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기계, 인프라 또 관련해서 현대건설기계. 현대건설기계 일전에 주가가 한 10만원 정도 됐었고요. 최근에 제가 이 종목을 추천드렸던 게 24,000원대. 그래서 25,000원 넘어가는 바로 요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종목은 지금 이제는 이제 24,000원 중반에서 한 29,000원, 7,000~8,000원 이런 거는 그냥 하나의 덩어리로 보는 게 속 편합니다. 여기서 음봉 하나 깨진다라고 해서 무슨 큰일이 나는 건 아니에요. 뭐 좀 빠졌다가 다시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죠? 현대건설기계. 지금 현대중공업의 이제 두산인프라코 인수, 이것이 이제 어떻게 될지는, 물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된다라고 해서 주가가 오르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가는 항상 미리 반영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안 되더라도 주가는 미리 반영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증시 불확실성 대비해서 뭐 급락하고 뭐 이런 것들 변동 대비해서는 뭐 상당히 선방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턴어라운드 하고 있죠. 기술적 분석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장기 추세가 하락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5일선, 21선, 61선, 121선이라고, 여기 5일, 20일, 60일, 120일, 5일, 20일, 60일, 120일 역배열이라고 하거든요. 이것이 하나의 수렴이 됐다가 이제 정배열로 바뀌는 거예요. 역배열은 하락 추세, 정배열은 상승 추세. 자, 5, 20, 60, 120 이렇게 정배열로 돌아서는 초입이다. 뭐 그런, 지금 대부분 제가 말씀드렸던 롯데케미칼도 그랬고, 현대제철도 그랬고, 뭐 예전에 소개드린 뭐 현대차 이런 애 다 똑같습니다. 그죠? 네,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현대글로비스도 마찬가지죠. 그죠? 잘 보십시오. 5일선, 21선, 61선, 121선 하락하다가 이렇게 벌어지고요. 스물스물 뭔가 좁혀지고 그러다 하나 붙고, 이런 거에 우리는 이제 수렴한다라고 그러는데, 주식 공부하시는 분들 뭐 처음에 다 하는 거니까 뭐 새롭지는 않아요. 네, 수렴하는 거고요. 그 다음 어떻게 돼? 정배열로 바뀌죠. 5일선, 21선, 61선, 121선으로 바뀝니다. 이전에 어땠어요? 5, 20, 60, 120
역으로 있던 것이 정으로 바뀌어서 이제 슬슬 확대를 하고 있어. 5, 20, 60, 120 상승 추세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추세 전환을 만드는 시점이 여기였는데 거기를 제가 황금 바닥주로 사인을 딱 들여서 사시라고요. 하지만 여기는 어떻게 단타해야 돼? 아니, 시간 투자해줘야 돼. 그죠? 그렇게 의견을 드렸던 거예요. 그죠?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롯데쇼핑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전에 이마트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마트를 바닥주로 언제 말씀드리냐면 제가 유튜브 통해서 11만원 여기 이마트 바닥이라고 했죠. 보통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거 일전에 제가 언제 했었냐면 2016년도 말에 한번 했었어요. 이 자리. 그죠? 이때 가격이 얼마냐면 한 16만원, 15만원 막 이랬고요. 그리고 나서 30만원대까지 올랐습니다. 이마트 같은 종목 갖고 따블 내는 거는 정말 어려운 얘기인데 어찌됐든 뭐 2배가 올랐습니다. 그 사이에 그 이후에는 할 일이 없었던 거죠. 자, 이렇게 역으로 계속 내려요. 하락 추세라는 얘기죠. 여러분들 뭐 잘 아시는 하락 추세. 근데 하락 추세는 주식을 사지 말라고 그랬어. 말라고 그래요. 그냥 오케이, 알았어. 근데 여기가 이제 5, 20, 60, 120배 역배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수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 조정을 받을 때는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라고 그랬죠. 지금 증시는 큰 폭의 기간 조정 구간입니다. 이거는 가격 조정이에요. 가격이 엄청 떨어져야 돼. 그래야 기간으로 바뀌는 거예요.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제 더 떨어져도 돼. 더 안 떨어져도 돼. 더 이상 새로운 악재도 없으니까 대신에 너가 당장 오를 이유가 없으니까 가격은 싸졌지만 오를 이유가 없고 물론 오를 이유가 생기면 더 빠르게 오르겠죠. 그죠? 뭐 우리로 치면 뭐 현대글로비스 같은 것도 그러고 지금 현대제철 같은 애들도 뭐 그런 케이스가 될 수도 있고, 응? 너 당장 오를 이유가 없으니까 가격은 싼데 너 그럼 옆으로 좀 누워 있어. 그게 기간 조정인 거예요. 물론 기간 조정은 상승으로 올라가다가 옆으로 눕고 다시 올라가는 경우도 있는데 바닥에서의 기간 조정은 이렇습니다. 이 바닥에서의 횡보라고 그러거든요. 횡보를 합니다. 긴 시간 횡보합니다. 보통 이렇게 가는 경우 많잖아요. 왜? 이미 오랜 시간 떨어졌기 때문에 새로운 악재 만들어지기. 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는 종목군들도 있어요. 어떤 종목?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주식, 500억짜리, 시총, 1,000억짜리. 도대체 그 대표가 도대체 뭐 하고 있는지, 어디 사우나 가서 누워 있는지, 어디 가서 딴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그런 종목은 알 수가 없어요. 더 깨질 가능성이 높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 대형 우량 종목군들 중에서 바닥을 논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마트가 여기였습니다. 그리고 추세 전환을 하면서 슬슬 5, 20, 60, 121로 돌면서 상승 추세로 이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지금 따라 사는 거, 뭐 늦지 않았다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들은 항상 뒤늦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항상 미리. 그러면 아까 롯데쇼핑 같은 이런 종목들, 뭐 유통이나 보시게 되면 이 종목도 그동안에 뭐 별로 메리트 없었어요. 15만원, 20만원 뭐 살 일이 있나? 근데 너무 떨어졌다 이거예요. 너무 떨어졌다. 자, 한번 볼까요? 롯데쇼핑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요때 블럭을 보면 시장은 빠지지만 돈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세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바닥을 만들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돈 들어온 게 빠져나가진 않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 오늘도 시장이 급락을 했는데 롯데쇼핑은 어떻게 강하게 돌려놨단 말이에요. 자, 주봉을 한번 보실까요? 주봉으로 보면 이래요. 와, 역대급이야. 그죠? 자, 박스를 하나, 덩어리, 바닥에 덩어리. 7만원 중후반에서 8만원 초반이 하나의 덩어리고, 그 다음에 8만원 초반에서 9만원까지가 또 하나의 덩어리입니다. 어제도 잠깐 얘기해 드렸죠. 5일선이 이렇게 올라가다 음봉 맞는다고 주식을 파는 게 아니라고. 근데 보통 팔라고 그래요. 이렇게 깨지면. 왜?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죠? 그걸 팔라고 하는 사람도 딱 그 수준이겠지만, 그죠? 아니, 조금 버티면 돼. 뭐 솔직히 이렇게 음봉 하나 꺼지면, 그죠? 그리고 뭐 일주일 걸려서 올라왔다 쳐보십시오. 그냥 일주일만 버티면 되는 거. 돈 잃는 게 좋겠습니까? 일주일 그냥 쉬는 게 좋겠습니까? 일주일 그냥 고생하고 있는 게 좋겠습니까? 돈 잃는 게 좋습니까? 그죠? 그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롯데쇼핑. 추세 전환을, 그죠? 만들고 있다. 바닥에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롯데쇼핑이 있으면 뭐가 있어?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 신세계 같은 것도 바닥이란 말이에요. 하나의 덩어리라고 그랬죠. 오늘 증시가 급락할 때 얘가 뭐 떨어진 게 있습니까? 오히려 양봉 나오고 플러스 났습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많이 올라서 정말 부담스러운 애들로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거지. 더 떨어질 자리도 없는 애들은 더 이상 뭐 짜도 뭐가 나올 게 없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예, 짜도 뭐 더 이상 나올 게 없어요. 그러니까 떨어질 자리도 없어. 뭐 더 나빠질 게 뭐가 있나? 뭐 그런 느낌이에요. 그죠? 다만 바닥주 하시는 분들은 그게 있지. 시간 투자. 시간 투자하기 싫다. 그럼 나중에 비싸게 사면 됩니다. 제가 현대글로비스도 뭐라고 그랬냐면, 자, 여기서 사서 또 여기서 사서 또 여기서 사서 좀 길게 가면 됩니다. 그런데 난 바닥에 사는 게 싫어.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그럼 나중에 비쌀 때 사면 돼요. 조금 더 탄력 붙을 때, 이런 자리. 그렇지 않습니까? 싸게 사는 대신에 시간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논리로. 세상에 공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신세계가 그렇고요. 뭐 호텔 신라 이런 애들 마찬가지. 어디 도망가진 않는 주식이죠. 하지만 탄력이 안 붙은 것 뿐이지. 그죠? 현대 백화점도 있어요. 슬슬 이런 종목군들을 좀 바닥을 다지고 있습니다. 왜? 코로나 때문에 다 피해보고 뭐 매도 맞고, 그죠? 그래서 뭐 중국주들 쪽에서도 빠지고. 하지만 야, 너무 저평가돼 있으니까 오늘도 한 4% 올랐지 않습니까? 그죠? 반대의 흐름이 나타나주고 있단 말이에요. 반대의 흐름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롯데쇼핑 또 신세계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같이 얘기했던 때가 있어요. 편의점, GS 리테일. 올해 주인공이 아니라 내년을 보면서 가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GS 리테일 잠깐 볼게요. 내년을 보는 것이다. 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습니다. 자, 주가가 지금 44,000원대에서 거의 3만원 초반까지 떨어졌죠. 지금 얘는 어떻게 32,000원에서 36,000원, 한 10% 조금 넘는 구간은 그냥 하나의 덩어리입니다. 덩어리. 물론 이 주식은 이 덩어리에 사서 이 덩어리 정도에 파는 쪽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그 이상 가겠다 그러면 그 이상 가는 건데, 일단 이 정도 종목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한미약품. 한미약품 설명드렸죠? 한미약품 설명드렸습니다. 이거는 2021년으로 반드시 가져가야 될 제약주다. 못 올랐죠. 여러분들, 제가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언제부터 했는지 아세요? 이 종목은 이게 셀트리온 헬스케어인데요. 2017년도에 이렇게 랠리가 나오는데 15만원 고점을 찍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안 한다라고 그랬어요. 비싸서. 그 나중에, 지금은 안 하지만 나중에 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2년이 지나서, 물론 작년 8월 달에 바닥을 할 수도 있었는데, 그때는 다른 바닥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못 샀는데, 2년이 지나서 올 초, 자 보십시오. 2월 초하고 1월 말, 여기 가격대로는 얼마입니까? 5만원 초반 정도 됩니다. 여기서 시작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데 말이죠, 여러분들 만약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한 이 정도 가격이 있다라고 한번 쳐보세요. 여기서 헤매고 있다고 쳐보세요. 그럼 여러분도 확신 가질 수 있을까요? 보통 못 가져요. 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사람들은 확신하게 되고 그 종목에 신뢰를 하고 그 종목은 돼. 하지만 저 밑바닥에 있을 땐 걔는 안 돼. 이렇게 하거든요. 중요한 건 우리는 진짜 잡주들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걸 알아주십시오. 아까 한미약품은 2021년으로 가져야 되는 종목이다. 2021년으로 가져야 되는 종목이다. 이 부분을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아모레퍼시픽. 이번에 아모레퍼시픽 실적이, 잠깐만 한번 볼게요. 지금 이렇습니다. 오늘 시장은 장중에 급락을 했지만 아모레퍼시픽 주가는 3%나 올랐고, 그죠? 수급을 보시면 기관 투자자들이 오늘 대량의 순매수를 잡았고, 개인들은 역시나 물량을 뺏겼습니다. 또 하나 주목되는 게 밑바닥에서 연기금의 대량 매수가 저는 눈에 띕니다. 시총은 지금 10조 아래로 내려와서 좀 답답한 수준이죠. 하지만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보시죠. 아모레퍼시픽. 자, 요거 한번 보시죠. 2019년도 작년의 영업이익이 4,200억, 순이익은 2,200억이었습니다. 물론 2018년도 보시면 비슷하죠. 근데 주가가 왜 못 올랐을까요? 한한령 해제가 안 되고 중국 애들, 그러니까 면세점 매출이 빠지고 이런 영향이 컸어요. 근데 올해는 중국하고 분위기가 좋았단 말이에요. 작년 연말에 중국 애들이 단체 관광이 작년 하반기부터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작년 하반기부터.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이 됐는데, 자, 보십시오. 코로나 때문에 이제 다 막혔잖아요. 그 올해 죽인 거예요. 면세점 죽었지만 아모레퍼시픽 대표적으로 죽은 거예요. 죽어가지고 올해 전망이 얼마야? 영업이익이 2천억도 못하는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내년도는 산단 말이죠. 2019년도에 회복을 할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가 빨리 끝나면 끝날수록, 종식이 되면 빨리 될수록 한중 관계, 또 중국 애들 넘어올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최근에 무슨 얘기가 있어? 중국 따이공들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얘기도 우리는 뉴스 통해서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사야 돼? 올해 투자해야 되는 거죠. 분기를 한번 보시게 되면, 분기 이미, 자, 보시죠. 1분기에 한 600억 영업이, 2분기에 350억 냈습니다. 3분기에는 돌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때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4분기 해볼까? 예. 요때 한 300억대 됐고요. 그 다음에 3분기 460, 4분기 이렇게 돌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건 있죠. 지금이 기간 조정 구간이잖아. 그래요. 가격 조정 충분히 겪고, 넌 주가가 싸. 다만 넌 지금 당장의 모멘텀이 없을 뿐이야. 대신에 주식은 싸, 주가는 싸. 그러니까 싸게 살 사람들은 싸게 사두는 거고요. 나는 시간 투자하는 게 싫다 그러면 나중에 비쌀 때 사면 된다라고 그랬죠. 지금 보시게 되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15만 5천 원에서 한 17만 5천 원 사이가 하나의 덩어리입니다. 그 사이에서는 음봉이든 뭐 이렇게 음봉이 연속 나오든 뭐 오르든 떨어지든 뭐 이렇게 21선을 깼다가 올리든 상관없습니다. 하나의 가격입니다. 다음 덩어리로 진입할 때 추가나 아니면 그 아래 덩어리로 내려왔을 때 조금씩 사서 가면 됩니다. 왜? 바닥에 있는 주식이니까요. 이번 3분기 실적은 오히려 저는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죠? 3분기 때 조금 전분기 대비해서 뭐 이렇게 우리가 좀 서프라이즈 하는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쪽으로 보고 있다.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요거 하나 좀 설명을 드릴게요. 빅히트 설명하면서 엔터주, 그리고 전기 수소 이런 거, 그리고 나서 저희 주말 이벤트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설명 못하는 부분은 다음 주 월요일날 야간 반상회 때 들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전기차. 뭐 LG화학이 됐든 뭐 삼성 SDI가 됐든, 근데 지금 전기차 자체가 탄력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죠? 전기차 자체가 탄력을 못 받고 있습니다. 전기차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답답할 수 있어요. 그럼 한번 다른 애들도 한번 보죠. 지금 삼성, 이거 LG화학이고요. 삼성 SDI고요. 주가가 요 며칠 떨어졌다고 뭐 큰일 났다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큰일 날 거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옆으로 늘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들 뭐 포스코 케미칼 한번 볼까요? 뭐 큰일 났나? 큰일 난 거 없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해요. 사실은 조 바이든이 전기차나 수소차, 특히 전기차, 수소, 뭐 이쪽에 강하게 아마 드라이브를 걸 건데, 뭡니까? 지금 이렇게 옆으로 좀 쉬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이거는 뭔가 지금 옆으로 기간 조정이지 부러지는 흐름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전지나 전기차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기다려 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뭐 수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소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올라왔다가 지금 이렇게 빠졌잖아요. 코스닥이 빠지니까 뭐 당연히 내려왔겠지만,
코스닥이 저점 만드는 구간, 이런 자리 보십시오. 그런 자리에서 저가 매수, 코스닥 종목군들 여기서 저가 매수했을 때 충분히 수익을 냈지 않습니까? 그죠? 장기보다는 스윙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여기 뭐 부품주들도 있고요. 엔터주들도 한번 볼 텐데 빅히트 한번 보십시오. 빅히트. 아까 얘기했죠. 자, JYP, YG엔트 한번 보겠습니다. YG엔트는 지금 이렇습니다. 주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얘는 너는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갈래?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미리 빠졌죠. JYP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이렇게 음봉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난 사고 싶을 것 같아 이제는. 그죠? 왜? 어차피 불확실성 많이 벗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싸게 사도 정작 중요한 건 이제는, 그래서 사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이것도 한번 꼭 보십시오. 제가 유튜브에다가 이틀 전에, 3일 전인가 이틀 전인가 이거 긴급 시황진단, 피곤한 기간 조정, 우리의 선택, 그때 얘기해드린 게 있었죠. 첫 번째, 잦은 매매하지 마시라고. 어차피 안 된다고 그랬죠. 그죠? 그냥 잦은 매매할 거면 그냥 가만히 계시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볼륨은, 그러니까 투자의 볼륨만 좀 줄여두는데, 그 볼륨 줄인 거는 저는 기존에 저희가 하고 있는 종목을 저는 더 살려고 그래요. 때가 되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장이 이렇게 떨어지잖아. 최대한 조이고 있고 타이밍을 재고 있어요. 저는 이번에 낙폭과대주를 살 생각입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무슨 얘기들, 물론 투자의 관점에서 바닥주는 매도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지금 잘 보이시잖아요. 오늘도 장중에 다 마이너스 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추천드리고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바닥주들은 거의 대부분 다 플러스였습니다. 걔들은 그냥 가면 돼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거 뭐냐, 시장이 이렇게 떨어질 때 종목을 찍어두시라고. 저는 머릿속에 살 주식들이 다 있어요. 다만 그 가격까지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죠? 어제도 기다렸고, 그죠? 그제도 기다렸고, 오늘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기다렸어요. 다음 주 제가 생각하는 선에 오고 그 가격에 내려오는 종목군들, 특히 단기간에 낙폭이 컸던 종목군들 중에서 제가 선택한 종목군들 저는 노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 해드렸죠. 그죠? 그리고 잦은 매매도 중요하지만 잦은 손절도 피해야 되고요.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장중에 어떤 흐름이었습니까? 코스닥이, 코스피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분차트 한번 보시게 되면 장중에 이렇게 쏟아졌어요. 이렇게 쏟아졌어요. 아침에 시작해서 그냥 쭉 쏟아졌어요. 그죠? 마이너스 2.5 정도 떨어졌었나? 네, 그죠? 그리고 절반을 당겼습니다. 오늘도 장중에 가장 최저점에 주식을 판 사람이 있을 거예요, 매도. 그럼 장 끝날 때는 자기가 판 거보다 더 올랐으니까 어떻게? 그러다가 병원 가는 거예요, 아파가지고. 바깥 가랑비도 오고 비도 부슬부슬 내리는데 비 한 방울 안 맞을 수는 없습니다. 그죠? 안 맞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시장을 떠나서는 기회도 없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주식을 그냥 몽창 다 팔고, 손해본 거, 나는 그런 거 못 보니까 일단 다 팔고, 난 다시 시작하면 돼. 매일 다시 시작해야 되고, 2, 3일에 한 번씩 다시 시작해야 될걸요? 그런 식으로 하면 나중에 남는 게 없어요. 그렇죠? 일일비하지 마시고, 잦은 파도에 놀아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선이 굵은 투자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노림수를 가지고 기다려. 제가 그랬죠. 전 바닥주들 같은 경우 선이 굵은 투자를 계속 하고 가고 있다고. 그죠? 그리고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왜? 시장이 낙폭이 커졌고, 코스닥도 급락도 하고, 폭락하고 급락하면 벌써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언제 이 종목을 저가에도 담아야 될지, 그런 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어디까지 버티면 될지, 뭐 이런 거예요. 먼저 찍어두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할 종목들을.
그죠? 충분히 생각하고 고려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제 원래 영상을 토요일날 아침에 올려드려야 되는데 미국장 마감상을 보고, 그거는 제가 일요일쯤에 한번 스팟으로 영상을 한번 찍어서 생방으로 한번 점검을 좀 드리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그리고 이 위기 슬기롭게 하지만 냉정하게 노림수를 갖고 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여러분들 지켜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본인 자신이 잘 지켜야 돼요. 물론 저는 좀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지켜드리기 위해서. 그건 좀 알아주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밤에 야간 공개 방송, 자, 밤 10시에 진행합니다. 유튜브에서 진행합니다. 야간 주식반상에. 유튜브 검색창에서 이현상 황금바닥 하면 나오니까요. 한번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을 꼭 해주세요. 그래서 생방 실시간으로 딱 열었을 때 여러분들 푸시가 가서 딱 알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요거 저희 이벤트 문의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벤트 있을 때만 좀 설명드리고요. 없을 때는 설명 안 드립니다. 이거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투자 금액이 난 너무 적어, 그런 분들은 하지 마세요. 나는 요 정도 가입할 정도 투자하고 있어, 그런 분들만 하십시오. 투자 금액이 너무 작으신 분들, 뭐 이런 분들은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뭐 유튜브 구독하시면서 영상 보시면서 공부도 좀 하시고 차근히 한번 트레이닝을 하시면 돼요. 자, 이번 주말, 이거는 일요일까지만 하고 끝냅니다. 일요일까지만. 어떻게 되냐면 황금 베팅 3개월 플러스 1, 한 달 더 추가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황금 베팅은 바닥주, 그죠? 뭐 중장기 바닥 스윙 종목군들 카카오톡으로 매수장에는 다 드립니다.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드리는데 1차 목표가는 단기 목표가라고 보면 되고 스윙 목표가가 되겠죠. 2차는 좀 중기예요. 장기는 따로 해드려요. 그 다음에 장중에 제가 개장전, 개장초, 마감전 이런 전략들을 다 올려드립니다. 어떤 식으로 올려드리냐면 수급박스, 그리고 여기 수급박스 무료로 4개월 동안 무료로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급박스 보시면은 이래요. 수급박스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여기 보시면요, 여기 홈에 가시면 이 현상의 황금 베팅이라고 있죠. 자, 요거 클릭하시면 물론 장중에 문자 보내드리듯이 다 푸시가 나가요. 그러니까 보시고 제가 점검해드리는 그 종목 추천 나간 거 점검해드리고 한 것들을 여기서 다 보시면 됩니다. 아시죠? 여기서 다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 푸시라고 글로 남겨드리니까 뭐 직장에서 일 열심히 하시고 또 놀러 다니시는 분들은 놀러 다니시고 그냥 쉬엄쉬엄 주식할 수 있게 해드리니까요. 편하게 하세요. 그리고 수급박스도 4개월 동안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총 4개월에 66만원. 그죠? 한 달에 얼마예요? 이거 16만원? 15만원 정도 조금 넘는 거예요. 15만원? 네. 부담 없죠? 네. 자, 1668에 4386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1668에 4386. 요건 무이자 5개월, 6개월이네요. 예, 6개월도 가능하다니까 뭐 그렇게 하시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야간 주식반상에서 오늘 다루지 않은 것들을 또 한번 쭉 다뤄보도록 할게요. 근데 다음 주에는 이제 미국 대선 코앞으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주말에 또 뭔가 변수를 만들 것이고 증시도 마찬가지. 그래서 꼭 참여하셔서 함께 고민하고 가장 현명한 방법을 함께 찾아서 이 위기를 좀 넘어서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영상 보시는 분들은 좋아요, 또 그리고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